이번 주 뉴욕 일원에서 체감온도 10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저지주 북동부 지역과 뉴욕주 남동부 지역에 위험 기상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한인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뉴욕주가 고용주들에게 실업보험 비용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미관을 해치는 보도 비계와 관련해 시정부가 비계 관리 규칙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년간 한 이웃 주민의 폭언과 욕설, 칼부림, 살해 위협, 방화 등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조치가 없어 매일 공포에 떨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8가지 생활 습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위험 기상 예보를 발령하고 뉴저지주 북동부 지역과 뉴욕주 남동부 지역에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뉴욕시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는 28일에는 최고 기온이 화씨 95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습도는 내일 58%, 27일 61%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며 체감온도는 오는 27일 화씨 99도, 28일에는 최고 화씨 10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버뮤다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온도와 습도 수준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며 주말부터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20여일 연속으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불볕더위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만성적 신체 위험이 글로벌 국내 총생산을 2100년까지 최소 17.6% 위축시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소비, 열질환 사망률 증가, 노동시간 및 효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공과대학의 존 아브라함은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폭염 지속 기간이 1일에서 2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3일에서 5일 정도로 늘어났다며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기온이 계속 오르고 폭염은 일반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노동자와 기업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30대 한인 부부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 4월 4일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마리화나 4,500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43세 B씨를 적발하고 B씨에게 마약을 유통시킨 미국 국적의 한인 부부 35세 A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마리화나는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대규모의 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에 거주 중인 B씨와 C씨와 함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미국에서 대규모 마리화나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지난 3월경 부인인 C씨에게 미국에서 마리화나 약 4,500g을 은닉 및 포장해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B씨는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1만 달러와 국제 항공편, 숙박 비용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C씨로부터 3중으로 진공 포장된 마리화나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고 지난 4월 3일 뉴욕을 출발해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B씨는 마리화나가 든 총 2개의 가방을 위탁 수화물로 보낼 경우 세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한다는 점을 우려해 기내 수화물로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이 B씨의 수화물을 개봉 검색하면서 붙잡혔습니다. 세관은 B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하고 공조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일 한국에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이번 달 19일에는 A씨의 아내인 C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고용주들에게 실업보험 비용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팬데믹 기간 실업보험 비용으로 발생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비즈니스위원회는 추가 수수료가 월별 비용 상승의 형태로 고용주들에게 부과될 것이며 대출금이 완벽하게 상환되는 날까지 계산하면 추가 수수료로 인해 뉴욕주 실업보험 부채액은 총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공공장소와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뉴욕주는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현재 연방정부에 약 65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비용 충당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주 가운데 뉴욕주는 유일하게 고용주에게 부채 비용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주에서는 연방 코로나 구제기금을 활용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비용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일반 실업보험 비용과 월 수수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리들은 부채 탕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추가 수수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주 의원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위원회의 켄 포갈스키는 우리는 이 부채액을 10년 동안 상환해야 하며 매년 이자율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가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 공사를 위해 보도 위에 설치한 임시 건설물에 대한 비계 관리 규칙을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비계로 훼손된 공공장소의 미관을 고치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지미 오도 뉴욕시 빌딩국 국장은 보도 공사 비계에 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설계하는 작업장 정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400마일에 달하는 비계가 뉴욕시 공공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며 새로운 계획을 통해 뉴욕시를 더 안전하고 환대하는 도시로 재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새로운 작업장 정리 계획은 뉴욕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거리 풍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건물 소유주가 신속하게 외관을 수리하고 허가가 만료된 비계를 보도에서 철거하도록 장려하도록 합니다. 건설 관리 규정은 수십 년간 건물주가 외벽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오랫동안 비계를 방치하도록 허용해왔고 그 결과 뉴욕 시민들은 전체 보도의 약 3%에 걸쳐 있는 9천여 개의 건설용 비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기존 비계 대신 안전망, 그물망 사용 검토 및 확대, 장기 방치된 보도 비계 감독 강화, 보도 비계 재구상 위한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 모집, 비계 관련 재정적 처벌 및 규제 감독을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등 4개 보로로 확대, 신축 또는 철거와 무관한 비계 설치 건물주에 새로운 벌금 부과, 비계 허가 기간을 12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해 건물주가 1년에 4번 허가 갱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이웃 주민의 폭언과 칼부림, 위협, 방화 등에 시달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수차례 신고했지만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며 뉴욕시 치안 및 사법 시스템의 무력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에베츠 필드 아파트에 거주 중인 67세 스티븐 아타나소는 지난 1년간 아파트 내에서 흑인 혐오 발언과 욕설은 물론 칼을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했을 뿐 아니라 방화까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년간 수없이 911에 신고했지만 번번이 그는 빨리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며 매일매일이 악몽이고 불안과 두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경은 67세 아타나소가 지난 4월 아파트 내에서 방화를 저질러 66세 흑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방화에 사용된 매트리스가 아타나소의 소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방화 사건 발생 3일 전 그가 흑인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불태울 것이라며 욕설을 했고 흑인들을 더 검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리 신고해도 뉴욕시경은 용의자를 정신과 검사만 받게 한 뒤 석방 조치시켰으며 용의자는 여전히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지난 7월 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팀에서 직접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매번 범죄를 저질러도 아파트에서 또 마주칠 수밖에 없어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이들을 정신과 치료시설 내에서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뉴욕시가 주민의 평안과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40세 이후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에서 60대 이후에 실천하는 것도 상당한 수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강전민 기자입니다. 보스턴 의료시스템 연구팀은 8가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명 연장 효과는 더 많이 실천하고 일찍 시작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50대, 60대에 시작해도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40에서 99세 71만 9,147명의 의료 기록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연령, 성별에 따른 사망률과 다양한 요인의 사망에 대한 위험비를 분석했습니다. 건강생활 습관은 비흡연, 활발한 신체활동, 주기적인 폭음 안 하기, 좋은 수면위생,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최소화, 긍정적 사회관계, 오피오이드 등 약물 중독 벗어나기 등 8가지입니다. 연구 결과는 40세의 건강생활습관 8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남성은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평균 24년 더 길었고 8가지 건강생활습관을 모두 갖춘 여성은 기대 수명이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 여성보다 21년이 더 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은 낮은 신체활동, 오피오이드 사용, 흡연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연구 기간 중 사망 위험을 각각 35에서 40%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폭음, 잘못된 식습관, 열악한 수면 위생도 각각 사망 위험을 약 20%씩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사회관계 부족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는 5%로 추정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생활습관 요인들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는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는 건강한 생활습관 채택이 공중보건과 개인 건강 모두에 중요하다는 것과 그런 선택이 이를수록 좋지만 50대, 60대에도 조금만 변화를 줘도 여전히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전미 실물경제협회의 7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설문에서는 경기 침체 확률이 50% 이하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그쳤지만 석 달 사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전망도 달라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절반이 소속 기업의 2분기 임금에 변동이 없었다고 답한 반면 49%는 2분기 임금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4월 조사 때 40%에서 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경제학자 그룹 교육기회 연구에 따르면 SAT, ACT 점수 등 조건이 같은 지원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상위 1%에 속하는 자녀의 합격 가능성은 일반 지원자보다 34%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위 0.1% 소득 가정의 자녀인 경우 합격 가능성이 2.2배나 높았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대학들은 같은 조건의 학생이라면 부모가 동문인 자녀를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더 높은 비학문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운동선수 선발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상위 1% 가정의 명문대 합격생 8명 중 1명은 운동선수로 선발됐으며 하위 60%에서 그 수치는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 교통대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1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5.7%에 해당하는 40명은 퀸즈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퀸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43%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전원이 퀸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통대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경우 보행자와 노인들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간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비전 제로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알파벳 X 로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트위터 설립 이후 줄곧 상징물로 자리 잡았던 파랑새 로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X가 새 로고이자 브랜드명으로 본격 사용되게 됐습니다. X에는 트위터를 메시징, 지급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비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전문가와 브랜드 관련 기관을 인용해 머스크의 결정은 40억에서 200억 달러가량의 브랜드 가치를 날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드 컨설팅 회사 시겔앤게일은 브랜드 이름으로서 트위터를 상실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